안녕하세요. 시사 중국어학원 강남 캠퍼스 HSK 강사, C1스쿨 HSK 강사 임효정입니다. 지금부터 6월 19일 적중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독해 일부분부터 한번 볼 텐데요. 알맞은 단어를 밑줄에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밑줄이 있는 앞문장, 뒷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뜻이 들어가야 될지 유추를 해보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위에 앞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지중 그 중에서 绝大多数地震 절대적으로 많은 그런 지진들은요. 요위는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뭐하기 때문에 震级太小 지진의 정도가 너무 작거나 或距离太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人们感觉不到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대요. 그 다음 而对人类어쩌고저쩌고 严重危害的地震 여기서는 地震이 지진이 주어가 되겠네요. 지진은요 每年大约会发生 매년 대략적으로 발생합니다. 몇 번 혹은 20 몇 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이 떠자까지 띠전을 꾸며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꾸며주는 표현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인류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이런 뜻을 가진 동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밑에 단어들 한번 볼게요. 양청은 사급 동사로 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무조건 요 시관, 습관이라는 단어와 세트로 묶어서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습관을 기르다, 양청시관. 그 다음 B 볼게요. 정리, 5급에 자주 나오죠. 창립하다, 결성하다. 이렇게 한국말로 외운다기보다는 목적어랑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뜻도 더 기억하기가 쉽겠죠. 우리 자주 나오는 걸로는 정리, 学校, 학교를 세우다, 학교를 창립하다 라는 뜻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C,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동사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랑 비슷한 표현도 뭐 있죠? 导致, 아이고 다시 쓸게요. 导致이라는 표현도 5급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요 두 가지 같이 묶어서 외우신 다음에 뒤에는 항상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급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요 두 가지 세트로 외우시면서 요 의미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造成后果 요거는 부정적인 결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다. 造成后果 그 다음 뒤에 거损失은 손실이죠. 손실을 초래하다 라는 표현 세트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 D 주청은 동사로 구성하다, 조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이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해요. 편의상 사이를 대문자 A라고 적어두시고 같이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요 A 주청 A로 구성되다 라는 뜻이라는 거.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될까요? 초래하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답은 C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위에 거는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거니까 이 뒷부분 마저 볼게요. 54번 나왔고요. 特别重大灾害的地震 여기서도 이 문장에서도 地震 지진이 또 주어가 되겠네요. 则有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전부 다 꾸며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지진을 꾸며주는 표현. 특별히 심각한 재해를 모모하는 지진은 밑에 단어 갈게요.达到 동사로 달성하다 도달하다 해서 세트로는 目的, 目标, 效果, 목적, 목표, 그리고 효과 이렇게 세 가지가 세트로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주시고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요 따오다 와 함께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썼던 것 중에서达到 目的 해서 외우시고요. 목적을 이루다, 목적에 도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겠죠. 따오다는 어떻게 외워야 돼요? 목적어 目的地와 함께 외워주시면 머릿속에 이제 딱 자리를 잡게 되겠죠. 목적지에 도달하다. 차이점이 뭐예요? 나따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뒤에 추상적인 것이 나오고 따오다 뒤에는 항상 구체적인 게 목적어로 나온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작문 같은 거 할 때 틀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세트로 무조건 외우세요. 나따오 무디, 따오다 무디디
해서 같이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改正은 개정하다, 정정하다, 고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자주 쓰이는 거는 改正错误, 잘못을 고치다. 우리 뒤에 보시면 발을 정자가 있죠. 해서 바로 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쳐서 바로 잡는 거니까 잘못을 고쳐서 바로 잡다. 改正错误 해서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 C도 5급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显得는 동사로 뭐뭐하게 보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무조건적으로 목적어가 형용사가 많이 나온다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젊어 보인다 뭐라 그래야 돼요? 显得年轻 날씬해 보인다 显得瘦 뚱뚱해 보인다 显得胖 이런 식으로 뒤에는 항상 형용사가 이어서 나온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 D는 吸取 동사로 흡수하다 받아들이다 세트로 자주 쓰는 표현은 경험 교훈을 받아들이다. 吸取经验, 吸取教训, 요 형태 무조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54번의 답은 뭐가 제일 맞을까요?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 도달하는 지진은 해서 답은 A가 제일 좋겠죠. 그 다음 55번 가볼게요. 人们感觉不到的地震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지진. 그 다음 15번 나오고 문장이 끝이 났어요. 뒷문장까지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지. 不同类型的地震仪 地震仪는 지진을 감지하는 그런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지진계. 다른 유형의 지진계는요. 능지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뭘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不同强度 다른 강도 不同距离的 地震이 목적어가 되겠네요. 다른 거리의 지진을 기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55번에도 이 기계에 대한 표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A는 数量极少 수량이 굉장히 적다. 그 다음 动物 예, 感觉不到 동물 또한 느낄 수 없다. 느끼지 못한다. 그 다음 不会带来任何损失 가져다 주지 못한대요. 무엇을? 어떠한 손실도.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地震仪 요거 나오죠. 지진기, 지진계 能记录下来 기록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지진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D가 맞겠구나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56번 볼게요. 不过 그러나 뒤에 볼게요. 56번 나오고요. 人类的科技水平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과학기술의 수준, 사람들의 인류의 과학기술 수준은요. 还无法预测 예측할 방법이 없대요. 地震的到来 지진이 언제 오는지를 예측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뒤에 마지막 볼까요? 我们更应该做的是 우리가 마땅히 더 해야 할 것은요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56번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日程은 일정이라는 뜻으로 安排日程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일정을 안배하다 라는 뜻. 그 다음 目前은 명사로 지금, 현재 라는 뜻. 요게 제일 답이 맞겠네요. 현재까지는요. 인류의 기술은 아직 이런 거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B라는 걸 알 수 있고요. 时刻는 명사가 되고 부사도 되죠. 명사일 때는 시각,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형태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시각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라는 표현이죠. 关键时刻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가 와서 나에게 도움을 줘서 내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 关键时刻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 다음 부사일 때는 시지각각 하나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时时刻刻 부사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중첩 형태를 잘 사용을 안 하는데요. 얘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중첩 형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지각각 时时刻刻 해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뒤는 공유엔 서기 기원이라는 뜻. 답은 B밖에 없겠죠. 그 다음 독해 2부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독해 2부분에 이제 질문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죠? 밑에 항상 먼저 보는 게 1번. A부터 한번 볼게요. 我们可以提前知道花期 提前知道 밑줄 그어둘게요. 앞당겨서 알 수 있다. 꽃이 피는 시기를. 그 다음 B. 赏花前 꽃을 감상하기 전에 要关注 관심을 가져야 된대요. 무엇에? 天气预报 일기예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씹을게요. 专家可以 진 자주 나오는 부사죠. 진이 부사 자리에 나올 때는요. 指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직 단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직 빙징옌 경험에만 기대어서 경험에만 의거하여 차에
추측해냅니다. 무엇을? 화치 꽃 피는 시기를. 뭐 밑줄 그으면 전체적으로 기억이 날까요? 저라면 요 정도 밑줄 그어둘 것 같아요. 경험에만 기대어서 추측을 한다. 그 다음 D,南北方的植物 남쪽과 북쪽에 있는 식물을 开花时间一致 꽃 피는 시간이 일치한다. 일치한다만 밑줄 그어두시고 위에 본문을 보시더라도 밑줄 진 그 부분만 잠깐 보시고 전체의 뜻을 자꾸 떠올려 볼게요.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春天是赏花的季节 봄은요 꽃을 구경하는 계절입니다. 要想提前知道 앞당겨서 알고 싶다면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무엇을 알고 싶다면이에요? 各种植物开花的时间 각종 식물이 꽃을 피우는 시간을 앞당겨서 알고 싶다면 뭐하래요? 可以关注 관심을 가져보면 된대요. 무엇에? 화치위报, 꽃이 피는 시기를 예측해주는 그런 예보에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답 나오지 않나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꽃 피는 시기 알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A겠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문제 더 볼게요. 요 같은 경우는 A, B, C, D 보니까 쇼유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요 뒷부분 한번 볼게요. 产生于上个世纪 저번 세기에 생겼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B 볼게요. 之间 존재한대요. 地域차이, 지역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 C, 的规则都是相似的 규칙이 같다. 라는 표현. 그 다음 D, 각국의 수어는요. 또 인가의 동의, 마땅히 통일시켜야 된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서 한번 쭉 보시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나오죠. 여기까지 딱 보시면 뒷부분에 뭐가 나와요? 专家表示 전문가가 나타내 보이길. 여기서부터가 진짜 팩트겠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표현이니까 이 뒷부분 한번 볼게요. 手语是 수어는 무엇이래요? 一代代发展出来的 차차 내려와서 그렇게 발전이 된 것이다. 대대로 발전되어 내려온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它与所有自然语言一样 위 A 이양은 알고 계시죠? 우리 3급 때부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세트 표현인데 A와 같다라는 표현. 위 대신에 허나건을 사용해 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언어들처럼 也会根据 무엇에 근거하여 地理位置分布的不同 지역적으로 위치한 그러한 분포도의 다름에 근거하여 有变化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답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겠죠. 답은 결국엔 뭐다? 지역 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쓰기 1부분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되게 흔히 자주 볼 수 있는 동사 수러문에 대해서 할 건데요. 우리가 수러문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사 수러문이나 형용사 수러문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동사 서술어가 나오는 동사 수러문을 볼 텐데요. 동사 서술어가 나오려면은 앞에 주어 보통 있고요. 그 다음 목적어도 뒤에 따라 붙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 중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5급 정도 되면 추가해서 알아야 될 것들. 주어나 목적어는 보통 명사 성분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명사를 갖다가 꾸며주는 표현을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꾸며주게 되겠죠. 요 떠자를 많이 사용해요. 잘 기억해 주세요. 명사를 꾸며줄 때는 요 떠자 많이 사용한다. 예쁜 언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부사어는 동사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사어라는 건 일반적으로 부사, 조동사, 개사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부사, 조동사, 개사라는 건 전치사죠. 이렇게 세 가지가 앞쪽에서 동사를 꾸며줄 때는 요 떠자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목적어는 주어랑 똑같은 형태죠.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들을 전부 다 관용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관용어가 명사 꾸며줄 때는 요 떠자 사용한다.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요 순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주어, 부족의 동사, 그 다음 목적어. 그 다음 사이사이 이제 꾸며주는 표현들이 조금씩 들어갈 건데요. 9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중심부터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동사나 형용사를 얼른 찾아볼게요. 동사가 여기 딱 보이죠? 이다.
그러면 명사 두 개를 찾아서 주어랑 목적어를 구별을 해주시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导演은 감독이라는 뜻, 그 다음 采访对象도 명사죠. 취재 대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를 중심으로 그럼 뭐가 주어야 될 거예요? 주어가 돼야 될 것은 采访对象, 취재 대상. 한 명이 무엇이다? 导演, 감독님이시다. 또는 명사 꾸며준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붙이는 게 가장 의미상 맞아떨어지겠죠. 그래서 나의 취재 대상은 한 명의 감독이시다 라는 표현으로 끝이 났고요. 93번도 동사 먼저 얼른 찾아볼까요? 동사 여기 있네요. 建,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뭐 건물 같은 거 세울 때 建 많이 쓰죠. 해서 명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아주 좋은 힌트 하나 있네요. 후이는 조동사죠. 조동사라는 거. 조동사 위치 떠올리면서 얘가 조동사라면 쩔은 주어가 되겠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곳에는 할 것이다. 그러면 쩔, 후이, 찐 순서가 될 거고요. 이제 목적어 구해볼까요? 목적어 어디 있어요? 명사 여기 하나 있네요. 고우중심 쇼핑센터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다음 얘네들은 전부 다 꾸며주는 표현에 들어가야겠죠. 하나의 무엇, 그 다음 대형 무엇. 그러면 나열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 개의 대형 쇼핑센터라는 표현으로 묶여야겠네요. 보시면 이곳엔 세워질 것이다. 후이는 조동사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뭐가 세워질 것이래요? 하나의 대형 쇼핑센터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 수러문 같은 경우에는 동사 먼저 얼른 찾아서 앞뒤 주어 목적어 구해내시면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문제만 더 해볼게요. 94번 보시면 슈루 바로 동사 나오네요. 입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칭 같은 거는 문장 제일 앞으로 빼시면 되고요. 무엇을 입력할까요? 목적어 한번 구해볼까요? 닌 신분증 당신의 신분증 얘도 명사죠. 호스웨이 슈 마지막 네 자리 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얘도 명사네요. 입력하다 뭘 입력해요? 얘가 목적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떠가 있습니다. 떠는 앞에 뭔가가 나와서 명사를 꾸며준다는 의미라는 거. 관형어. 이 부분을 관형어라고 하죠. 이제 여기 들어갈 것을 구하면 되는데 의미상 맞는 거는 당신 신분증의 뒤 네 자리. 그 다음 입력해 주세요. 형태로 가시는 게 맞겠죠. 슈로 입력해 주세요. 신분증의 뒤 네 자리를. 그 다음 96번 볼게요. 얘도 앞에 바로 동사 나오네요. 견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정쇼. 뭘 견딜까요? 우리가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요. 항상 이거 세트 단어로 외워주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스트레스를 견디다 라는 표현. 정쇼 야리. 모든 아버지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견디고 계신다. 정쇼 很大的压力 이런 식으로. 세트로 외워두시면 이런 것도 딱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겠죠. 우리 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동사 뒤에 붙어서 유지나 지속을 나타내죠. 견디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될 테니까 얘네 두 개는 묶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 떠 보이네요. 떠 뒤에 이제 명사 붙어야 되는데 쥐다는 헌다랑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큰 무엇? 스트레스 바로 나와야겠죠. 그러면 요게 주어가 되겠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신웬주보는 아나운서를 뜻합니다. 뉴스에서 아나운서들 주어 나오고요. 아나운서 견디고 있습니다. 엄청 큰 스트레스를 하면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주술수러문이라는 것을 할 텐데요.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장 구조는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는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용사 수러문 먼저 한번 볼게요. 서술어가 형용사가 나오는 걸 갖다가 형용사 수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 떠자를 사용해서 타가 션티를 꾸며주고 있어요 라는 걸 분명히 해뒀어요. 그의 몸은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 很好 아주 좋다 형용사로 끝이 나는 문장 형용사 수러문이 되겠습니다. 밑에 걸 잠시 볼게요. 타 션티 얘는 중간에 떠자가 없어요. 그죠? 그가 주어가 될 거고요. 이게 전부 다 수러문이 서술어가 됩니다. 서술어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얘가 또 주어가 되고 얘가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가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서 주술수러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런 주술수러문 같은 경우에는 한 대상에 대해서 뭔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는 몸도 좋고요, 성적도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열할 때,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때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92번 한번 볼게요. 우선 서술어부터 한번 쭉 찾아보는데 동사, 형용사 여기 딱 보이죠? 很好. 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很好는 무조건 마지막으로 빼두시는 거예요. 형용사는 뒤에 목적어 있을 수 없으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부사 나와 있네요.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표현이죠. 一定很好 묶어두시고요. 뭐가 분명히 좋다라는 표현이 될까요? 요거에 대한 주어는 待遇가 되겠죠. 대우가 매우 좋다. 대우가 반드시 좋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제 묶일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번 보니까 다 꽁스 더니까 요거랑 우선 묶고 생각을 해보시면 대기업의 그런 큰 회사들의 유엔공은 직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명사가 덩그러니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업의 대회사의 큰 회사의 직원의 대우가 아주 좋다라는 표현이 나와야겠죠. 여기서 만약에 위엔꽁 더 따이위 하면은 형용사 수러문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떠가 없죠. 위엔꽁 뒤에 떠가 없으니까 요 경우에는 위엔꽁이 주어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서술어가 되는 문장의 형태입니다. 서술어 안으로 들어가면 따이위 대우가 좋다 형태로 주어 그다음 서술어가 다 묶여서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문장 형태도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바자문이랑 빼이자문 정말 단골로 항상 출제가 되는 문장이죠. 이런 문법은 꼭 외워두셔야 되기 때문에 문장 구조 먼저 달달달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다? 예제 그냥 외우기. 예제를 외우면서 옆에다가 이제 바가 딱 보인다. 이런 식으로 바가 딱 보인다 하면 옆에다가 문장 구조를 써놓고 이제 하나하나 넣으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는 그런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볼게요. 한번 주어 나왔어요. 주어 나오고 그 다음 빠 혹은 찌양도 5급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똑같은 뜻이에요. 전치사일 때는 빠나 찌양이나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엇을 주어가 무엇을 그 다음 무조건 서술어는 동사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동사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기타 성분. 빠나 찌양은 개사 전치사 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장에서 부사나 조동사가 보인다 하면은 빠나지양보다는 무조건 앞쪽에 위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한번 볼게요. 당신은 이띵요 요게 부사고 요게 조동사니까 무조건 개사 앞쪽에 위치를 했고요. 你一定要把衣服 당신은 반드시 옷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洗干净 빠는데 어떻게 빨아야 된대요? 깨끗이 빨아야 합니다 하면서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자문은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S, 바, 그 다음 명사, V, 기타. 이게 아주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얘가 개사니까 부사나 조동사 나오면 요 앞쪽에 위치하는구나 까지. 그래서 바가 나오면 요거를 옆에다 쫙 적어두시고 이제 나열을 하면 되겠죠. 파표는 영수증이라는 명사, 팡은 동사로 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짜이 나왔으니까 뒤에 뭔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초틸리는 묶여야겠죠. 서랍 안. 위치니까 어디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 타 명사, 대명사 나왔어요. 그 주어가 뭘까요? 여기 나오는 주어 뭐가 돼야 돼요? 요게 돼야겠죠. 그는 그 다음 빠 무엇을? 영수증을 두었다. 이제 동사 나오고 어디에 두었다? 초딜리 서랍 안에 두었다. 그래서 요 형태 무조건 달달달달 외워두시고요. 빠가 보인다 하면 옆에다 적고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쓰기 이 부분 볼게요. 쓰기 이 부분은 좀 두 분류로 나뉘죠. 하나는 이제 99번은 5개의 제시어가 주어지고 요 5개의 제시어를 집어넣어서 80자 작문을 해주시면 되고 또 두 번째 마지막 문장의 100번 형태는 이제 사진이 주어지고 그거에 알맞은
그런 어휘를 사용을 하셔서 이제 80자 작물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게요. 연장은 명사되고 동사되죠. 강연, 연설하다, 강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명사일 때 자주 쓰는 것을 적어놨어요. 연장, 강연, 연설이 어떠하다? 찡차이, 훌륭하다, 뛰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형태의 자주 쓰기 때문에 무조건 요거는 세트로 외워주시고요. 요거 이외에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것도 뭐 있어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자, 참여하다.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연장 비赛. 연설 시합으로 가시면 우리가 좀 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가 좀 쉬워지겠죠. 해서 나는 참여를 했어요. 언니의 연장 비赛, 연설 시합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걸로 이어나가시면 훨씬 더 작문하기가 편해지실 거예요. 그 다음, 挑战은 명사, 동사, 도전, 도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세트로 쓰는 동사들 뭐 있어요? 接受挑战, 도전을 받아들이다. 그 다음 도전에 직면하다, 面对挑战. 요 두 가지 동사 세트단으로 외워주시고 요 형태도 많이 사용합니다. 向什么什么挑战, A에게 도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형태는 자주 사용하니까 무조건 외워주시고 그 다음 명사로 자료, 资料 한번 볼게요. 세트로 자주 쓰는 동사들 收集资料 혹은 准备资料 수집하다 혹은 모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收集 그 다음 준비하다 자료를 준비하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이런 거는 묶어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 나는 준비를 했어요. 연설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뭘 준비한 거예요? 相关资料, 관련 자료들을 많이 준비를 했다. 이런 식으로. 我准备了 혹은 아까 전에 뭐 언니 연설 시합에 참여하러 갔다고 했으니까 언니는 姐姐准备了很多 많은 相关资料 형태로 묶어서 적어주시면 점수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단어 볼게요. 精彩 우리 아까 전에 묶었었죠. 演讲很精彩 그의 연설은 아주 훌륭했다라는 표현. 이 외에도 뭐 발언이 훌륭하다, 发言很精彩 혹은 시합이 아주 훌륭하다, 比赛很精彩 형태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합이 끝났어요. 하고 나서 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했다. 우리 언니를 이런 식으로. 表扬은 동사, 칭찬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당연히 붙을 수 있겠죠. 老师, 선생님이 表扬了我姐姐, 내 언니를 칭찬을 해주셨다. 이런 식으로 뒤에 목적어 나오는 형태도 흔히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세트로 많이 쓰는 동사 형태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得到表扬 혹은 受到表扬 하면 칭찬을 받다, 칭찬을 얻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이 형태로도 자주 사용이 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이게 100번 문제죠. 사진을 보면은요, 성인 여자 한 명의 핸드폰을 쥐고 보면서 막 울고 있고요. 옆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가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나옵니다. 요 표현 같은 경우에 우선은 핸드폰을 쥐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뭔가 우리가 요거에 관련된 표현을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해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건 收到短信이라는 표현 쓸 수 있겠죠. 받다. 나는 오늘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我今天早上收到了一条短信 하나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런 표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울고 있다 그랬죠. 상심하다, 伤心 혹은 울다, 쿠라는 단어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라면은 요거를 좀 묶어서 적을 것 같아요. 나는 보자마자 상심한 나머지 울어버렸다. 상심하는데 상심하는 정도가 울 정도였다. 뭐 써야 될 것 같아요? 伤心더 정도 보어 형태로 써주시면 점수가 더 올라가겠죠. 보어를 자꾸 활용해 주셔야 실력도 점점 늘고 중국어도 좀 더 유창해질 수 있습니다. 슬픈데 슬픈 정도가 울 정도였다. 伤心더 쿨러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급 단어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안웨이, 안웨이는 이렇게 뭔가 슬퍼하는 사람을 갖다가 토닥여주는 거, 뭔가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朋友安慰了我, 친구가 나를 위로를 해줬다. 이런 표현으로 끝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고 나서 내가 내 마음을 좀 더 추스릴 수 있었다.
我的心情好多了. 내 마음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거. 이 중간에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 뭔가 왜 슬펐는지 이런 거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5급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뭐 취시, 뭐 친척이 뭐 돌아가셨다. 뭐 할아버지, 할머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 이런 거 적으시면 뭐 상심해서 울 정도겠죠. 아니면은 뭐 시험에 떨어졌다. 没通过考试. 뭐 대학에 붙지 못했다. 没考上大学 이런 표현 적어주시는 것도 점수를 높일 수 있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을 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 시사중국어학원 강남 캠퍼스 최은정 사단에서는 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두 분의 선생님이 함께 시험에 응시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진짜 여러 번 취소도 되고 막 계속 하고 막 해서 점점 사람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이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조금 더 으쌰으쌰해서 성적을 많이 따두셔야 남들보다 훨씬 강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제가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부분, 그런 부분 많이 열심히 적어두시고 필기하시고 외우셔서 더 좋은 성적 이번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